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정말 정신없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숨 나오는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사 부동산 대책 현금 청산 기준점 변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 있다. 그러고 공공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런데 5, 6 부동산 대책 공동 시행자 방식과 이사 부동산 대책의 직접 시행자 방식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바로 2021년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다. 이게 정말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최근 발표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6월 16일자로 발표되었고요.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이 국토의 소위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쭉 넘겨보았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금 청산 여부잖아요. 보시게 되면 원래 개정안에서는 2월 5일 이후로 매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자들은 우선 공급권을 안 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을 갖다가 바꾸겠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기준 시점이 2021년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매매 계약 체결일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사 대책 이후에 매매 계약했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일, 예상하기로는 6월 29일, 7월 1일 둘 중 하루겠죠. 이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놨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지금 당장 매매 계약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잔금 치렀다라고 하면 우선 공급권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논란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 논란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롭게 매매 계약하면 현금 청산이다. 지금 이사 대책 이후로 각종 발표됐었던 내용들을 한번 타임테이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4일 때 이사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로 1차, 2차, 3차, 4차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4차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는 이사 대책 지역이랑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빌라를 샀네? 그랬는데 이사 대책으로 딱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자가 돼버리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 대책 제대로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었던 근거 논리 중 하나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빌라 매수했는데 현금 청산이라고 하니까 동일 66.7%를 모아야 되는데 찬성할까요? 찬성 안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청산 기준점을 이사 대책 때 매매 계약일에서 쭉 바꾸겠다는 거죠.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구제해 줄게 라는 느낌인데, 이사 부동산 대책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2021년 2월 4일이라는 기준점은 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어디가 지정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가 공공재개발이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량하게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사대책을 지정해놓고 너는 입주권 안 나와. 왜? 너는 이사대책 이후로 새롭게 매매했잖아. 넌 투기꾼이잖아. 그러면서 현금 청산을 해버린다.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정말 논란이 많은 정책이고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땜질식 정책인 거죠. 이사 부동산 대책 때 발표돼서 이 기준점을 국회 본회의 의결일이라는 기준점만 바꿀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핵심은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흐름표에서 기존의 1차, 2차, 3차, 4차 지정된 사람들은 이번에 청산 기준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일이 예를 들어서 6월 29일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6월 29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5차 지정, 6차 지정, 7차 지정을 8월 달에도 또 하고 9월 달에도 하고 10월 달에도 해요. 지금 최근 트렌드가 뭐예요?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자면서 막 노후도 요건 맞춘 데들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국토부가 또 찜하는 거죠.
여기 5차 지정 후보지, 여기 6차 지정 후보지 하면서 공공 알박기들을 하고 있으면 나는 애초에 이사 대책은 신경도 안 쓰고 민간 재개발을 기대하고 샀더니 갑자기 공공 재개발이 확 들어와 버리면서 너는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매수했으니까 현금 청산이야 라고 해버리면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개정했겠냐? 합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구역 발표 이후로 새롭게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좀 합리적이죠. 구역 지정이 되기도 전에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솔직히 죄가 없잖아요. 정말 투기 억제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매매 계약 자체를 차단시켜야지 라고 하면 구역 지정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고, 이거는 앞서 말했었던 것과 같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로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지정들 5차, 6차, 7차 이사부동산 대책 후속 지정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지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구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바로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재개발 예정지로 달려가가지고 일주일 안에 등기 쳐라, 이런 얘기인가요? 적극적으로 투기를 막고자 한 게 원칙이었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후보지들 다 명확하게 발표가 돼 있잖아요. 와, 이거 지금 빨리 가서 등기 치면 우선 공급권 나와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구역 지정된 곳까지는 구제된다 쳐도 새롭게 구역 지정된 곳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 달려가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탈나지 말라고 명확하게 하나 기준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 빌라 우선 공급권에 대한 기준점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었어야 됩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너가 건축 허가 받아서 지었다라고 하면 일단 구제를 안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 계약을 할 것. 자, 이사 부동산 대책 전에 건축 허가 받았어요. 이게 구역 후보지 발표 전에 분양 계약한 사람들까지는 그래, 너네는 죄가 없으니까 봐줄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역 지정 이후에 계약을 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듣고서 당장 이사부동산 대책 후보지 가가지고 분양 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 공급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이사대책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한 물건을 갖다가 지금 빨리 나 물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사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땜질식 처방, 이 땜질 자체도 문제가 많은 땜질이라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원칙과 신뢰가 깨졌어요. 이사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명확하게 했었는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할 거면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추진하든가, 문제될 게 뻔히 보이니까 이제 와서 바꾼다?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에 또 매수한 사람들 혹은 신축 빌라 분양받은 사람들 나 이거 우선 공급권 안 주는 거 억울해, 너가 이미 한번 바꿔서 구제해 준 적 있잖아, 우리도 구제해 줘 라고 하면서 떼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버리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발표 자체가 투기 방지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 조정 발표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사실상 구역 발표 이후로 매수한 사람들도 최다 우선 공급권을 준다라고 발표한 이상 정책을 믿고 안 산 사람들만 바보가 돼버리고, 정책을 안 듣고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현금 청산에 각오하고서도 산 사람들은 싸게 사서 우선 공급권도 받고, 이게 뭔가라는 부분들에다가 일주일 안에 등기 쳐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 정책이 과연 투기 방지인지 투기 조장인지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말했었던 것 같이 논란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앞서서 문제됐던 사람들은 구제해줬다라고 쳐요. 근데 이후로 5차, 6차, 7차
이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구역 지정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구역 지정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서 매수했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악법인 것이죠. 기왕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보다 합리적으로 바꿔야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바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이사 부동산 대책의 현금 청산 기준일 변경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